주권이 국민 전체의 의지, 즉 일반의지로 모인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이 항상 정당하고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법은 단순히 다수의 뜻이 아니라 옳고 바른 가치의 기초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동시에 실제로 사회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주체인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해온 존재다. 그래서 법이 추구하는 가치인 자유, 평등, 정의, 공정성, 한목적성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과 갈등이 생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평등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모순은 결국 법 자체에 내재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브루흐는 이 점을 강조하며 법이 추구하는 이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의란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바르고 공정한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신분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의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형제도가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한목적성이란 법이 어떤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는 단순히 규칙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 교통 질서를 유지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목적은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국가 안보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표현의 자유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한목적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법적 안정성이란 법이 자주 바뀌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법이 계속 바뀐다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 없게 되고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오늘은 합법이지만 내일은 불법이 된다면 누구도 안심하고 행동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은 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드브루흐가 살았던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정권이 바로 그 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 탄압, 정치적 학살 같은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했지만 라드브루흐는 이런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할 때는 정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법이 정의를 심각하게 위반한다면 더 이상 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에 의해 제정되어 그 집행이 보장되는 실정법은 설령 그 내용이 부정의하고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정의의 원칙보다는 일단 우선성을 가진다. 그러나 실정법이 너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법이 되며 이때에는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한다. 그런데 정의가 단 한 번도 추구되지 않은 경우, 즉 실정법의 제정 때 정의의 근본을 이루는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인되고 침해된 경우 그 실정법은 정당하지 못한 법조차도 못 되며 법으로서의 자격 그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다. 이렇듯 법적 안정성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와 자주 충돌한다. 이 말은 법이 추구하는 이념을 하나의 기준으로 또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법의 이념은 여러 가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부딪히는 삶의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구하며 평등을 누리는 사회는 가능할까? 이 물음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상가들이 고민해온 주제다. 자유와 평등은 늘 함께 이야기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고 평등은 약해진다. 반대로 평등만을 강조하면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사상가인 존 롤스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동등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 즉, 누구나 말할 자유, 집회에 참여할 자유, 자신의 신앙을 선택할 자유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똑같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생각한 정의의 첫 번째 기준이다. 하지만 아무리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해도 사회가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능력이나 환경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은 언제나 생길 수 있다. 롤스는 이런 불평등이 정당화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로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하자. 그가 이룬 성과가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약한 계층의 삶을 개선한다면 그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원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람마다 신분, 재산, 능력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떠올렸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 지위, 성별 같은 것을 전혀 모른 채 사회의 규칙을 정한다면 어떨까? 그런 상태라면 누구든 혹시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자유와 기회는 반드시 보장되는 사회를 선택할 것이다. 롤스는 바로 이런 상상을 통해 공정한 사회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정의란 단순히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 사이의 균형을 찾고 불평등이 생겨도 가장 약한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회. 그것이 롤스가 그린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다. 법은 강제력을 가진다. 그래서 개인이 법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을 거부하는 순간 법은 제재와 처벌을 통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은 언제나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일까? 법을 만드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을 때, 법을 집행하는 국가가 정의롭지 못할 때, 혹은 법의 요구가 개인의 가치나 신념과 충돌할 때, 개인은 법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 인간이 자기결정의 주체라는 말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민족, 국가,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회나 문화,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는 때때로 충돌하기도 한다. 또한 인권은 역설적인 성격을 지닌다. 개인이 내게 인권이 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인권의 또 다른 핵심,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침해될 수 없다는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이처럼 인권은 그 안에 스스로 모순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를 생각해 보자. 한쪽에서는 개인정보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한쪽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공공의 안전이 강조되는 것이다. 실제 사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 이처럼 인권은 자유와 질서, 권리와 책임 사이에서 언제나 긴장을 안고 있다. 법은 이러한 긴장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 하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한다. 법은 한편으로는 자유, 평등, 인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 통제, 금지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결국 법은 이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현실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는 노력을 반복하는 것이다.
카프카의 법 앞에서에서 문지기의 권위는 본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골 남자가 스스로 복종했기 때문에 성립한다. 다시 말해 법이 본질적으로 정의롭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따를 때 권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시골 남자는 법이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법이 실제로는 쉽게 닿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법은 금지와 명령, 규범과 제도, 권위와 형식으로 작동한다. 겉으로는 계산 가능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정의, 옳음, 공동성 같은 보편적 가치는 계산할 수도 직접 닿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지기의 형식적 권위 뒤에 정의로운 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일 뿐이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려있는 문처럼 보이지만 법 자체가 곧 정의는 아니다. 법은 정의를 향해 나아가려는 시도일 뿐이며 정의를 암시하고 지시하는 불완전한 제도다. 따라서 법과 정의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한다. 법을 성찰한다는 것은 법이 정의를 어떻게 향해 가는지를 살피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계를 인식하는 일이다. 반대로 정의를 성찰한다는 것은 법 안에 숨은 모순을 발견하고 정의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성격을 이해하는 일이다. 결국 우리는 언제나 법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선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법의 경계와 지위, 가치, 한계를 돌아보며 정의의 가능성을 탐색하게 된다.